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삼성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시작점이 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수원을 놓치면 안 된다. 갑자기 절대 인구가 감소한대, 양극화가 심해진대, 우리 집을 못 팔 수도 있어, 이제 서울로 다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들을 품고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실수요하면서 내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려하면 좋은 도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리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리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지역은 수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PD님과 Q&A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수원 영통이 상위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래 트렌드 같은 게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수원의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장이 약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혼란의 동안이 같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는 막 연일 신고가, 서울 몇 주째 상승, 막 몇 % 상승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아직까지 평균 미치고, 이런 에너지가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상 지금은 실수요자 장이고, 실수요 안에서도 가성비가 나오면서 실제 필요한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지역 위주로만 좀 거래가 잘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하면 이제 경기권에서도 북부가 있고 남부권이 있는데, 북부권보다는 훨씬 남부권의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부권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경기 남부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업공단에서 이렇게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경기 남부권에 꽤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권은 아직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권에서 실수요자들이 일자리 근처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수원, 영통이 빠질 수가 없는 게, 경기 남부권의 행정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수원인데, 수원이 이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영통을 보는 건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은 삼성의 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탄동이 삼성전자 인근으로 도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 수를 보면 13만 명 정도가 지금 종사자로 나오고, 총 사업체 수는 258개인데 연봉 탑5를 순위로 내섰을 때 1위가 삼성전자고, 종사자 수가 11만 3,485명이에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 넘죠. 요러니까 너무 부럽죠? 그래서 요렇다 보니까 그 밑에 삼성전기도 있어요. 이것도 11만 11,86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억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연봉이 높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탄탄한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수원 영통구에서는 직주 근접해서 삼성 다니는데 굳이 서울 살 필요 없잖아요. 수원에 직주 근접하면서 내가 여기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짱짱하게 버텨주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우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일단 집을 사놓고 여기에 또 전세를 주고, 산 사람은 나가서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그런 방식의 거래 트렌드는 좀 많이 지났나 봐요. 지금은 투자 트렌드가 아니고 실수요자장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건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막 투자 막 열풍이 부는 것처럼 누가 얼마 올랐다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이 지난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은행에 주문한 그 고정금리 이제 상품을 좀 늘려라
라고 하는 비율을 맞춰라라는 것 때문에 대출 이자가 지금 2%대까지 내려와 있는 점,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총 한도가 떨어지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까 막차라도 좀 타보려고 하는 실수요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접목이 되면서 요새 분위기가 좀 약간 확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년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작년에 많이 거래됐었던 달과 지금 거래가 많이 됐었던 달의 그러니까 개월 수의 차이, 그러니까 3월이냐 5월이냐의 차이,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거래량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광교를 포함한 수원 전체가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광교가 포함되어 있는 영통구 위주로 주로 분위기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원이 워낙 커요. 12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인구가. 그리고 얘도 지난 시간 용인과 같이 특례시로 같이 지정이 됐었던 도시예요. 웬만한 광역시보다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4개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용인은 3개 구였는데 여기는 더 커서 4개 구예요. 그래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가 있는데 이제 그 구마다 서로 영향을 받는 도시도 틀리고 특징이 너무 또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영통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의 도시, 그리고 광교 신도시를 품고 있는 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광교뿐만이 아니라 영통에서는 같이 봐야 될 동들이 엄청 많고, 또 여기서 특징적인 건 영통구는 동탄이랑 또 같이 움직여요. 삼성벨트로 쭉 연결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영통구에 있죠. 그 밑에 이제 기흥이 있고 그 밑에 화성이 있어요. 근데 기흥은 영통구 망포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행정구역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구 기흥의 삼성전자, 화성의 삼성전자, 수원의 삼성전자 3개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엄청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제가 삼성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거주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영통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영통동의 학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통이 이제 신축이 없어지고 좀 연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망포에 신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망포로 중심이 옮겨가고, 그리고 영통에서 망포로 옮겨가기 이전에 이제 동탄 1신도시랑 2신도시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 살던 사람들이 동탄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광교가 개발되면서 또 광교로도 많이 가고. 근데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봉이나 자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내가 돈 좀 많다 이러면 광교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새 집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신축이 들어서는 데로 가는 거예요. 뭐 영통이라던가 망포라던가 동탄 1이라던가 동탄 2라던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축을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통과 동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광교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이제 거의 핵심이 수원에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삼성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시초가 되는 게 수원이고, 이제 확장이 되는 애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용인, 그리고 평택, 기흥, 화성, 그 연결이 돼서 이제 천안까지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연결해서 갈 때 그 시작점이 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수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수원 영통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광교 빼고요. 광교는 솔직히 다른 도시로 보셔야 돼요.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돼요. 위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따로 보셔야 되는데, 광교를 빼고 설명을 영통을 본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침체되거나 조금 불안정할 때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방어가 잘 되는, 그러면서 일자리 수요가 탄탄해서 거래가 잘 되고 실수요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에서 내 자산을 까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 방어가 잘 됐던 지역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특히나 최근에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다들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갑자기 절대인구가 감소한데 양극화가 심해진대. 우리 집을 못 팔 수도 있어. 이제 서울로 다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인구가 0명이 될 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고 그 주변의 지역들로 빠지게 되는데 이 삼성을 품고 있는 영통구 같은 경우는 뭐 GTX 호재라던가 이따가 호재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호재들을 품고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실수요하면서 내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려하면 좋은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 신축보다 구축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 대부분 신축에 많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축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신축은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23년도랑 24년도랑 좀 트렌드가 실수요자장이 유지되는 거, 이어지는 건 같은데, 23년도에는 신축이면서 비싼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24년에는 거기보다는 조금 입지가 조금 더 나와 있지만, 주변으로 좀 나오지만, 가성비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가격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서도 23년도에는 신축이면서 입지가 제일 좋고 비싼 애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번 해에는 조금 신축이 아닌 준신축, 구축 애들 중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벨트라고 하면 그 안에 용인도 있고 동탄도 있는데 이 영통 쪽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탄도 가성비가 지금 나오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특히 동탄 2에 있는 이제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22년 말 23년 초에 이미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쫙 올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당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당 이 신도시 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움직일 사람들은 거래가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원 생활권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원은 상대적으로 거래는 많이 되지만 가격은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구축에 있는 그 20평대 있는 애들이 단지 수가 꽤 많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의 단지들이 이따가 가성비 있는 단지들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단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있거나 공급되는 애들이 있으면 거기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쪽을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래가 되면서 주변에 23년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좋은 애들 위주로 됐다 보니까 이쪽 애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가 돼도 워낙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럼 키워드는 가성비. 그쵸. 24년도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은 왜 안 가나요? 화성도 가성비는 좀 좋은 것 같은데. 화성은 생각보다 똑같은 가격대인데 인프라가 수원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동탄 2나 동탄 1은 인프라 좋거나 다 갖춰진 데가 딱 구역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역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수원은 워낙 오래됐었던 원도심과 가깝게 인프라가 계속 넓혀져 가던 도시여가지고 웬만한 곳을 가도 인프라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데 훨씬 불편함이 덜하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장이라고 하면 매매보다는 전세로 사는 쪽은 어떤가요? 그쵸. 지금 솔직히 저는 막 가격이 불안정하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막 영끌에서 뭘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직주근접에서 할 수 있는 단지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번 하락장이 끝나는 시그널이 보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적정한 단지에 들어가서 이제 실거주와 투자 개념을 넣어서 이게 단지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2%대 이자가 금리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금리 이제 언제 2%대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후에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는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막 뜨겁게 막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저는 이후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상승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조그만한 변수가 발생해도 금방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통을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수원 영통에서 이 광교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교를 대장 아파트와 입지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교에서는 지금 그러면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사실 트렌드상 가격을 리드하는 단지가 그때그때 시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입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 솔직히 저는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가장 대장 아파트에 부합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고 좌우로 지금 학교를 다 끼고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이제 학원가가 쫙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경기도청이 있고 사실은 이 광교가 처음 들어섰을 때 이 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파트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냐? 그럼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가 부지가 엄청 넓죠. 대단지 아파트고 뒤에 광교 카페거리 그리고 앞에 경기도청 그리고 역을 끼고 있고 이렇게 쭉 앞으로 해서 보면 사실은 이편한 세상이 더 이제 입지가 좋을 거다 생각하고 이편한 세상이 여기를 찜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역세권 아파트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여기는 조금 39평 이상 그러니까 약간 대형평형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용하고 한적한 사람들이 대형평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직주 근접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역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트렌드는 그런 거에 훨씬 더 부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이제 역세권이고 주변에 인프라 그리고 뒤에 아주대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하면 이제 광교 호수공원까지 접근성이 훨씬 좋아서 오히려 저는 이 광교 S클래스가 중흥 S클래스가 신축이라서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뒤따라서 바로 얘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더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실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왜냐면 그 지역에 신축에 들어가면 걔가 가장 가격이 비싼 거 맞아요. 그럼 걔가 대장 아파트냐라고 하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과 입지를 보면서 그 가격, 그 구역의 가격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같이 리드해서 갈 수 있는 아파트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지에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입지가 떨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다만 광교 중앙역 밑에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 자연앤자이 뭐 3단지 중흥 S클래스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은 역의 거리와 상관없이 이제 단지별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입지별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멀어질수록 좀 가격이 좀 싸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무래도 여기랑 멀죠. 인프라가 다 요쪽에 몰려 있는데 요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다 보면 좀 사람들 여기를 많이 안 오네 한적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호수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용인을 봤었잖아요. 상현역을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호수마을이에요. 호수마을은 광교랑 좀 멀다 보니까 상업지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생활권을 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교 안에서도 생활권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광교 중앙역을 기준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애, 위에 있는 애, 그리고 웰빙타운 같은 경우 역도 아예 광교역이라고 해서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권별로 나눠져 있고 구역별로 특징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원 영통구 안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광교고 그리고 가장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싶어하는 데는 광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 실거주만으로도 좀 자산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광교를 먼저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평대 기준으로 15억 전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힐스테이트 기준으로 해서 33평형이 안 좋을 때는 막 12억대까지 맞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14억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24년에 걸쳐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때요? 10억 넘어가니까 만만치 않죠. 아무래도 투자 가치를 생각하거나 이제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좀 되는데 근데 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2017년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얘가 7억인가 8억까지 가격이 좀 조정이 됐었어요. 물론 지금 가격에서
반이 빠졌던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한 9억 이렇게 됐던 게 한 7, 8억대까지 빠졌던 거죠. 9억, 10억 했던 애들이. 근데 그래도 비싸다 해서 사람들이 안 갔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그때가 파리 대책이 터졌을 때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다. 다들 긴장해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니까 집 팔고 조심해. 막 경고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기를 내서 이제 광교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집값이 2배가 됐고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선택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7억, 8억 가지고는 절대 입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기마다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도 이제 용기가 없거나 사실 그 용기를 내려면 그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이미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난 여기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용기를 내려면 결국에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남의 말만 믿고 사도 결국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되게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21년 하반기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가려면 본인이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광교도 떨어졌을 때 12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15억 하다가 12억 정도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방 또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1급지 애들은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서도 1급지 애들은 좀 미리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미리 봐놓고 내가 어느 정도 적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내가 사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사실 1급지가 조금 더 흔들릴 법도 한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1급지에 있는 가격들이 더 떨어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신 분들은 1급지 애들을 진입하기에는 뒤에 봤는데 벌써 1, 2억 올랐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급지는 거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호가가 붙을 거고 이제 2급지, 3급지 애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2급지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데가 이제 수원 영통인 거예요. 영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이해동이 이쪽이 있는 애가 이제 광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좀 입지를 나눠드리면 내가 이제 삼성의 인근에 거주를 하면서 좀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메탄동. 이 삼성 요 왼쪽에 있는 애죠. 삼성 여기 빈 땅 보이죠? 여기 빈 땅이 이제 삼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넓혀서 본다고 하면 이제 매교까지 좀 메탄동과 매교는 또 생활권이 조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왜냐면 기존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신축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교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뭐 6구역, 8구역, 10구역 이런 애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에 여기가 메탄동에 있는 메인 입지거든요. 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매교역이 있으면서 수원역이랑 멀지 않아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수원역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GTX나 뭐 이런 호재들을 얘네가 같이 혜택을 누리고 이제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삼성맨 분들도 이제 광교로 못 가고 그 삼성 앞에 영통 쪽에 망포 쪽에 있는 데를 못 갔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많이 고려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삼성이 여기가 딱 넓죠. 그리고 그 옆에 메탄이 있고 그 옆에 여기가 영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통 권역 안에서 이제 학군을 따진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배정을 받거나 다른 구역에서 삼성전자 여기 수원으로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서로 이제 로테이션을 도는 거죠. 다른 지역 지사에 있다가 그래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여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어디 거주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서로 채팅방이나 이제 단톡방이라던가 이제 뭐 맘카페 같은데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군을 생각하면 영통을 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분당에 갔을 때 우리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대부분 90에서 95 사이에 있고 정말 분당의 핵심 가면 거의 95% 왔다 갔다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계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학원가가 있는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90%가 안 되는 애들 학교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원에서는 그나마 학업 성취도 평가가 95 가깝게 되는 영덕 영일 중학교가 요 영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을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크게 상권인데 여기가 학원과가 같이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권과 학원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영통 이쪽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신축을 좀 원해. 좀 확장되는 걸 원해라고 하면 이제 망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망포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망포 중학교 인근에 여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망포역이 생기기 전에 여기가 이미 형성이 됐었는데 망포역이 생기고 나면서 이제 입지가 중심이 바뀌면서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워낙에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비쌌다가 망포역이 생기면서 이제 이쪽 애들이 더 비싸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준신축급 8년차, 15년차 준신축 거의 구축되기 전이죠. 준신축급 아파트들인데 신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망포가 점점점 퍼져가면서 동탄이랑 연결되는 빈 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예요. 여기 빈 땅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여기가 쭉쭉쭉쭉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힐스테이트 영통만 있다가 옆에 아이파크 들어오고 아이파크 캐슬 2단지, 3단지 그리고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밑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반정동이 화성시예요. 그래서 이걸 수원이 달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왕이면 수원인 게 분양을 할 때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생활권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망포권역으로 같이 넣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화성 입장에서 어때요? 금싸라기 땅인 거죠. 여기 확장해서 개발이 되면 화성에서 이게 다 세금인데 돈인데 이걸 달라고 하면 뭔가라고 싶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완력 싸움이 있었던 구역 중에 하나가 또 이쪽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화성과 수원 생활권은 거의 합쳐지는 분위기죠. 생활권이.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길 따라 나가면 여기가 이제 바로 반월이고 화성 산업단지고 여기가 이제 동탄 1기 신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여기에 있는 사이에 있는 요 땅들 사이에 이제 단지들만 다 들어가면 쭉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은 생활권도 수요가 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포에서는 신축이 이렇게 들어서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상업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인프라가 더 확장이 될 거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도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서 보다 보니까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좀 뭔가 복잡해 보여요. 이 영통구라는 생활권들을, 영통구 내 생활권들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분석을 해서 이게 약간 쫙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영통구 내에서 약간 집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교육을 정말 우선시한다. 그럼 영통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보겠다. 그리고 투자 가치를 보겠다라고 하면 뭐니 해도 광교를 가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조금 인프라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걸 가겠다. 그러니까 투자도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광교는 수익률을 제한 이제 투자 가치가 좋은 데고 내가 수익률까지 생각해서 투자 가치 좋은 걸 찾겠다. 그럼 이제 망포가 커지고 있고 비전이 있는 도시니까 망포 권역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성비 좋게 조금 그래도 거주하면서 만족도 좋게 좀 거주하고 싶은 가성비 좋은 구역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메탄 권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건을 따져서 그 생활권을 구별해서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알아보기가 훨씬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교육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영통 권역을 볼 텐데 영통 권역은 크게 이제 영통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통 권역을 볼 때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여기 망포역과 영통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쪽부터 요렇게는 영통 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동별로 행정구역별로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서 생활권별로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삼성 출퇴근이 도보로 가능한 애들. 바로 옆에서. 그리고 이 영통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덕고등학교 이렇게 보이시죠? 영덕 영일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덕고등학교가 있고 영통중학교가 있고 영일중학교가 여기에 있고 영덕중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영일중학교 가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요쪽에 거주를 하겠죠. 요쪽에서 거주해서 요쪽으로 가고,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영덕중학교 요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 학업 성취 평가가 좋은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게 같이 뭐 영덕고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학군을 따져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여기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수인 분당선을 타고 대치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주말에는 다 대치동 학원가를,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공부 여기 안에서도 정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겠다 하는 애들은 이 분당선을 타고 대치동 학원가까지 가는 수요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요새는 조금 학원과 학군에 사람들이 치중하기보다는 아이가 열심히 하면 그냥 지원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리고 신축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망포가 더 뜨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의 강자라고 하면 이제 영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통이다 학군 지역 위주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9평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인근에 있는 애들은 20평대가 메인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여기에는 30평대, 40평대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요 위쪽에도 30평대 기준으로 영덕이나 영일이라던가 학군이 받쳐주는 애들은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 위주로 단지가 평형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통 같은 경우는 영통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생활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가격이 싸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군이 따라지겠죠? 영통역이랑 청명역이랑 비교하면 영통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싸고 청명역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는 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군만 따지는 사람들이 사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성에 다니면서 이제 막 전월세를 구하고 신혼부부고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지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삼성에 이제 도보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통이나 이제 망포나 영통구 내에서 신축이 생겼다. 그럼 수요가 먼저 빠져나가는 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단지가 바로 이쪽 단지예요.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여기 있는 애들은 20평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4억 전후로.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가를 보면 2억대 지금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학교가 다 있죠. 단지가 거의 초품화, 뭐 중품화 학교를 다 품고 있고, 여기 바로 밑에 먹자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고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단지 내 상권들이 좀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사는 사람은 영통역, 이쪽에 사는 사람은 망포역. 역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라던가 선호도라던가 학교라던가 이용하기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호도 좋게 만족도 있게 거주하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이 여기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공급이 있을 때 조금 출렁이는 단지다. 가격이 출렁이는 단지다.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 영통구 내에서도 여기 이제 황골마을 1단지, 2단지 여기에 있는 센트럴파크뷰 영통 포레파크원 아파트.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도 가격대가 비슷해요. 3.9억, 4억.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또 많이 살아요. 왜냐면 이쪽에 시외버스가 자주 다니면서 이걸 타고 바로 강남이나 사당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도로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이동하기 편하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인데 삼성에 한 명 다니고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 한 명 있어. 그러면 이쪽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출퇴근하기도 가깝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여기 이 도로에 있는 시외버스 타고 강남이나 출퇴근 바로 되고 수의무당선 타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영통에서는 학군뿐만이 아니라 요런
직주 근접 그리고 서울 출퇴근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메탄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삼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권역인데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사실 이 메탄위브 하늘채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얘는 삼성 기숙사라고 불리는 단지예요.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재를 영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제 몇 년씩 이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몇 년 근무하고 다시 가거나 이제 교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그렇게 오다가 아예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면 이제 집을 마련해줘야지 몇 년씩 거주를 하면서 파견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이제 기숙사가 있겠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가족이 전체적으로 올 경우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서는 그냥 여기다 집을 구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단지의 놀이터를 가보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있어요. 약간 그 나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삼성과 같이 결혼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를 거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삼성 기숙사 같은 느낌이 있고 이번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 중인 메탄주공 4호 단지가 있고 여기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주공빌 같은 경우는 주공그린빌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시리즈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삼성 옆에 붙어서.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에 있는 여기가 벽적골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단지들이랑 여기에 있는 단지들이랑 특징이 비슷해요. 삼성전자 직주 근접 도보로 가능하면서 그나마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연식이 1997년, 1990년대 단지들이고 여기는 2000년대 단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4억대 전후였잖아요. 4억 전후, 여기는 4억 훨씬 후반이죠. 4억, 4.7억, 4.9억. 그래서 이쪽으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2000년대식에 살고 싶어. 그럼 요쪽. 나는 요쪽 1990년대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거주하고 싶어. 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1990년대라고 해서 엄청 아파트가 낡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PD님의 표정이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안 그래. 그냥 일기 신도시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단지가 그냥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고 단지의 상가가 있고 도로가 그냥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 오히려 이쪽은 얘네들은 이렇게 딱 바둑판처럼 정비돼서 쫙 들어가 있고 학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길거리 보면 이렇게 곡선이 많고 반듯반듯하게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연식은 조금 젊지만 반듯반듯하게 들어있지는 않다. 요런 차이가 있다. 다만 여기는 여기 영통구청 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원가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아이들이 학원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학교가 꽤 많잖아요. 그리고 상권도 잘 돼 있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가성비 있게 거주가 가능하고 이제 신축을 원하는 사람은 아까 그 8달구 재개발했던 단지들로 또 가면 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메타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 뒤로도 이제 레미안이 있어요. 레미안 노블레스 1단지, 2단지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메탄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도보로 가긴 힘들겠죠. 근데 제가 임장을 가면서 걸어보니까 메탄위브 하늘지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삼성전자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요 정도면 도보로 가능한데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여기까지 나와요. 영통구청 여기 상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권까지 밥을 먹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상권이 있고 여기도 상권이 있는데 여기로 밥을 먹으러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고 메타는 좋은 게 여기 인계동 상권이 또 잘 돼 있어요.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 코로나 때 강남의 상권들이 조금 많이 규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또 많이 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막 한참 조금 몇 번 뜨긴 했었거든요. 수원에 뭐 인계동 상권 뭐 나이석거리 뭐 이쪽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메타니브 하늘채를 얘네가 삼성 기숙사로 만든 이유가 단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효원공원이라고 엄청 크게 있죠.
아까 영통에서는 영통숲 이쪽에 공원이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크게 있지만 단지 내에 갇히게 쭉 길게 늘어서 있다기보다는 이 청명역 인근에 있는 단지와 영통역 인근 단지의 사이에 이렇게 뒤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단지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상권들이 크게 있으면서 얘네들이 서로 조금 더 어울려져 있다. 주거에서 이용하기 편하게 좀 어울려져 있어서 사실 원도심 내에서 신축이 생기고 하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짱짱하게 수요자들이 버텨주면서 잘 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그리고 조금 더 언급해드리자면 최근에 신축 공급이 그렇게 이쪽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영통권역에 학군과 학원가 좋으면서 영통역 역세권에서 분양을 한 단지가 영통자의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요 단지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겠죠. 비교를 해보자면 경쟁률이 7.5대 1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원도심 내에 이렇게 새로 분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축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할 수밖에 없는 입지긴 해요. 근데 분위기가 좋을 때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래서 얘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괜찮은 입지에 단지가 새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27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여기가 그 수원 최초로 10억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여기가 원도심에다가 기존의 아파트들이랑 가격대를 비교하자고 하면 너무 좀 약간 멀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광교를 따라가기에는 여기 입지에서 광교 가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광교를 가지 여기를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통 원도심 가격보단 비싸면서 광교보다는 메리트 있어야 되니까 그 중간 가격인 이제 10억대가 나온 거죠. 이거는 기존에 여기서 학군 학원가를 이용하면서 신축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길게 보고 내가 아이를 낳고 학교까지 보낼 거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수원 영통구의 메인은 망포권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가치, 가성비, 인프라 무엇 하나 빠짐없이 챙겨갈 수 있는 권역이 이제 망포 권역이기 때문에 망포 권역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망포역을 중심으로 이 좌우로 위아래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 판타지움도 있고 여기 플래티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얘네들이 다 빈 땅이었어요. 공원이었고 그냥 빈 땅이었고 갈대숲이고 그냥 정돈이 안 된 그냥 버려진 땅은 아니죠. 그냥 주인이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땅인데 최근에 이런 애들이 상권으로 다 올라오면서 여기 망포는 약간 트렌드를 좋아하는 젊은 엄마, 신세대 엄마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맛집이라던가 상권들이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여기 망포에서 대장 아파트예요. 사실 역세권에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야 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원도시 이제 원래 있었던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신축을 들어설 때 입지를 좋게 하고 싶어도 여기 가장 가깝게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상권을 크게 형성하고 이 뒤쪽까지도 상권이 크게 생기고 이 주변으로 학교가 또 생기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퍼지고 이 밑으로 퍼지면서 이제 화성까지 쭉 이어서 개발이 돼서 이제 연결이 될 상황으로 이제 개발을 쭉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도심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는 신축 아파트.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가 망포의 가장 큰 에너지고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축을 따져서 이제 오는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가격의 상승,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개발되는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망포 권역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 가치라던가 가성비, 인프라가 좋아질 지역이 바로 이 망포 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힐스테이트 영통 주변으로 인프라 잘 돼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이제 되는 거라서 거기 안에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있고 여기에 상권도 엄청 커요. 학원가라던가. 그리고 뒤쪽으로도
학원 상권이 엄청 크게 잘 돼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단지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교육에 진심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위아래 보면 이 사람들이 교육이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상권 자체가 뭐 발레부터 시작해서 예체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무슨 어학원 이런 애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알차게 저 상권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차게 탁탁탁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애들의 상권의 특징이 학원과 병원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과 병원 외에 유흥이 섞여 있지 않아요. 많이. 엄마들이 딱 좋아하는 상권.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맛집 스트레이트가 딱 들어가 있고, 이제 트렌디한 커피숍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마들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1층에서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한 그런 지역이 이제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영어도 보습학원 이런 거보다는 무슨 어학원, 대형 되어 있는 학원들이 얼마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이게 학원도 급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이 높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권일수록 학원가가 더 영향력이 세요.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만한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 학원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원가들은 한 달에 수업료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여기 사람들은 그만큼을 받쳐준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쪽 단지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도 잘 될 것이고 전망도 좀 좋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막 집을 팔고 막 그럴 정도로 어려워지진 않을 테니까. 그건 뭐 그대로 그냥 곧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가니까,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크게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않아요. 그럼 주변의 모든 단지들 사람들이 거기로 쫙 몰려요. 그럼 가장 먼저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회복 탄력성도 좋고 가격 방어력도 좋고 상승률도 좋고 이런 삼박자를 갖출 수 있는 이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면 좋을 게, 그럼 영통이 앞으로도 커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동네냐라고 했을 때 호재를 안 챙겨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재를 챙겨보자면 사실은 영통의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팔달이나 권선의 호재라고 보기가 더 좋은 게 수원역의 이제 교통 호재거든요. 이 수원역이 요 앞쪽으로는 팔달, 요 뒤쪽으로는 권선 이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장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역이 이렇게 끼고 있고, 영통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핵심 지역은 역의 번잡함과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버스를 타거나 차로 이동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역의 교통 호재가 영통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 안에서 가장 그럼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영통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원역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28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올해 초에 착공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면서 지금 각종 정부의 인프라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다. 그리고 그거를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는 줄고 있고 뭐 이래서 난항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GTX-A도 어때요? 언제 되냐 했지만 결국 됐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여기에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원발 KTX의 호재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KTX가 전혀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니는데 하루 왕복 8번밖에 안 다녀요. 네, 적으니까 이제 조금 한계가 있고, 그 경부선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철도를 사용하니까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 수원발 KTX가 생기면 왕복 횟수도 늘어나고 속도도 좀 올라가면서 다시금 이제 수원에서 전국으로 이제 부산이나 이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통 편의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고, 25년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인데, 네네, 공사가 순조롭고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호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볼 게 아까 스타필드
말씀드렸잖아요. 복합센터가 스타필드 정도 되면 괜찮다. 이제 화서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스타필드거든요. 가봤는데 삐까 번쩍 하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여기가 얘네가 들어오면 교통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교통이 얘가 들어가기 전부터도 조금 교통량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단지 사람들 여기 화서역 푸르지오 있잖아요. 이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가격이 12억이에요. 30평대가. 이해되세요? 12억이면 광교 가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스타필드를 도보 지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신축이거든요. 2024년 9월이에요. 사람들 신축 선호하죠. 그리고 여기 화서역이 가까이에 있어요. 역세권이죠. 그리고 이 화서역은 어떤 호재가 있냐? 신문당선 연장 호재가 있어요. 신문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교의 웬만한 주변 아파트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서역 먹거리촌이죠. 여기가 이제 맛집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막 맛집 찾아서 가시는 그런 먹거리촌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여기 스타필드 없잖아요. 이 화서역 푸르지오 얘가 12억이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 주변의 단지들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축 메리트 가격만 있겠죠. 한 10억 전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수원의 인구가 120만이잖아요. 스타필드는 솔직히 백화점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른들의 놀이터라는 개념이 더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원 안에서 AK도 있고 수원역 앞에 여기에 지금 수원역에 AK 백화점도 있고요. AK 플라자도 있고 요 밑에 롯데도 있어요.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여기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부족하진 않아요. 광교는 갤러리아를 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원은 백화점이 부족한 동네는 아닌데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과연 선망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백화점의 개념보다는 어른들의 놀이터? 약간 문화적인 그런 놀이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스타필드에 놀러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놀고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놀이터 같이 이렇게 돼버려서 그 120만 인구를 얘가 흡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통구랑 거리가 좀 있는데 그 영향력이 영통까지도 갈까요? 왜냐면 차로 충분히 요새 마트 갈 때 사실 이고지고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실 5분 10분 거리에 있어도요 차를 가지고 가요. 왜냐면 많이 사면 그걸 차에 싣고 와야지 그걸 들고 어떻게 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로 충분히 30분 내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고 하면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에 막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호재 요소의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네, 충분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필드 전경이거든요. 수원. 멋지죠. 그래서 이게 신세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상당히 웅장하게 잘 뽑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 인덕원선 호재가 수원에도 있어요. 사실 동탄이 더 큰, 이 동탄 인덕원선이 더 동탄의 큰 수혜 지역이지만 이 동탄 인덕원선 안에 영통이 보이시죠? 이 영통을 끼고 같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탄의 XLT GTX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걸 타고. 그래서 이 동탄 인덕원선이 영통에서는 이제 분당선을 이용하고 동탄에서는 SRT GTX를 이용해서 교통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노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도를 보면 망포권역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 동탄이랑 연결에 있어서 연계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이제 구간별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개통이 되면 얼마나 그 파급력이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원천이나 법원사거리까지도 다 이제 영통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흥덕이잖아요. 흥덕지구. 여기도 거의 수원생활권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영통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문당선 연장 호재가 있잖아요. 광교에서부터 이제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는데 최근에 구운역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시 12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서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원래는 연장을 해서 4개 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교에서부터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수성중 사거리역, 그리고 아까 말한 화서역, 그 다음에 이제 구운역, 호매실역
요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신분당선 연장도 신분당선 자체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이제 이 광교 호매실 연장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강남 신사역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된 거고, 2단계 신사 용산, 그리고 3단계 용산 삼성까지 되면서 이때 광교랑 호매실이 연장이 되는 거라서 시일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4년 초에 착공했고 29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라서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29년 개통이면 사실 좀 아직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봉담까지도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추진 중이어서 아직 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수원발 KTX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쭉 갈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동탄 트램도 이 영통구의 호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동탄 트램이 결국에는 이 망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포랑 이제 동탄은 거의 같은 생활권처럼 취급이 되면서 서로 수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얘네 트램 자체가 만든 게 어때요? 망포랑 병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망포로 가겠죠. 그래서 이 망포역 연장 호재 자체가 이제 같이 영통구의 호재가 될 거니까. 왜냐면 이제 이 노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직주근접,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가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동탄이랑 더 짱짱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4년에 이제 6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 문제로 이제 착공이 약간 지연이 됐어요. 왜냐면 역 변경 때문에 기본 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내에 어떻게든 기본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 트램이 형성이 되면 사실 동탄 가보면 이제 동탄역을 끼고 있는 단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조금 멀리 있는 애들은 교통편이 약간 아직은 동탄이 좀 불편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트램이 생기면 훨씬 더 나아질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망포랑 연결되면서 영통이랑 연계성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앞으로 영통구 내에서 비전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망포를 빼놓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광교 생활권, 메탄 생활권, 영통 생활권, 망표 생활권 이렇게 4개로 영통구를 나눠서 이해하시고, 그 특징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따져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수원은 앞으로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호재들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그리고 삼성과 함께하는 도시로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연이어 진행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후에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유료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유료 자료로는 23년, 24년 중 수원 영통구 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 리스트, 그리고 24년에 수원 영통구 내 가격대별 단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23년, 24년에 주요 핵심 지역과 좋은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 위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 단지 안에서 가격대별로 고를 수 있게 요걸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면서, 혹시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원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아요 많이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